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6월 들어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타격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올 1분기 상장사 총 차입금이 지난해 말 대비 20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항공, 대형 유통, 관광 레저, 조선, 섬유 의복 5개 업종은 올해 1분기 차입금 의존도가 모두 상승했고 특히 항공업에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최근 비대면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최적화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앞당기는 등 로봇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3분기 동안 이어진 마힌드라의 지배권 포기 의사 표명 등으로 사면 초과에 몰린 쌍용자동차가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투자자 물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쌍용차 매수 후보로는 중국 지리자동차부터 비아디, 베트남 재계 1위 빈그룹까지 거론되며 온갖 썰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대감과 여러 가지 우려가 섞여 있는 시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이 어디로 갈지 이 방향성을 아직까지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답답한 장세는 지난주부터 좀 본격화가 됐었죠. 여러 가지 호재들도 있고 유동성도 좋고 지금 각국의 부양 정책도 의지도 계속 보여주고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 증시를 이렇게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던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재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창기처럼 코로나19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면 증시가 2, 3%씩 폭락하는 장세는 아니지만 일단은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지난주까지 급등을 보이다가 오늘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꺾이기 시작해서 확실히 우선주의 급등 현상은 조금 꺾였지만 일단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종목들이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일부 테마성 종목들이나 일부 개별 종목 이슈에 움직이는데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 지수가 함께 움직이면서 코스닥은 1%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코스피입니다. 네, 보시면 코스피가 2138.97 지금 하락으로 다시 전환을 했고요. 2140이 살짝 이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은 2142 장중 고점이고요. 고점 찍고 지금 바로 또 내려오고 있는 상황 포착이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개인만 삽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외국인이 들어와 줄 타이밍은 맞다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데 환율도 그렇고 우호적인 환경인데 쉽게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강하게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외국인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빠집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보합이고요. 오늘은 네이버가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무려 6%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잘 달립니다. 30만 원 또 줄다리기 하고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LG화학, 삼성 SDI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사실 LG화학 보시면 앞자리가 5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 3, 4일만 안 보셨던 분들이라도 좀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앞자리 지금 4로 바뀌기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이버 올라가니까 카카오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언택트 관련해서 정부에 아까 이야기 있다, 로봇 산업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 이 모든 것에 걸쳐 있는 건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업체들, 인터넷 대형 공용 업체들이 걸쳐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언택트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 종목들은 꿈틀꿈틀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물산이 현재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일단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 23조 원 그 당시에 얘기 나오면서 이런 지분이 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간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은 좀 하락폭이 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차, LG생명, 현대모비스 모두 빠지는 가운데 NC소프트는 이제 90만 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NC소프트 100만 원 예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로 봐도 사실 뭐 10만 원 정도 남은 거니까요. 한 15%도 이제 갭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SK는 뭐 SK바이오팜 상장이 이제 밴드가 맞춰지고 있는데 장단 쪽으로 지금 공모 가격이 맞춰지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뭐 1,000대 1 정도가 나올 것이다.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SK는 지분 가치 100%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다르게 움직이죠.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750선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잘 달리죠. 752까지도 오늘 올라갔고요. 좀 갑작스럽게 근데 조금 빠지고 있는데 잠시 뒤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나 이쪽도 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죠. 예, 다음 보시면은 지금 개인 기관 같이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447억 원. 개인들 같은 경우에 상승 물량을 좀 축소를 하다가 이렇게 빠지면 또 바로 또 담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죠. 기관이 방어를 좀 함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올라갑니다. 뭐 11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1.97% 올라가고 알테오젠이 오늘 30만 원 돌파를 합니다. 시원시원하죠. 시젠, 뭐 진단시약 관련해서 수젠텍, 미코 이런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눌려있던 그 진단시약이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섹터인데 이쪽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오랜만에 지금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KMW, 제넥신 모두 올라가고요. 쿠프로비엠, CJNM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또 꺾이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고요. 휴젤, 뭐 반사 이익 기대감 계속 나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신이 품목 허가 취소가 된 겁니다. 경쟁 구도였던 지금 강력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메디톡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휴젤은 주가가 지금 5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양 그룹의 지금 양 시총의 희비는 엄청나게 엇갈려 있는 상황이고요. 헬릭스미스 빠지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 여긴 뭐 소부장 쪽에서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얘기 나오면서 20만 원 이제 돌파 직전이네요. ABL 바이오 이중항체 관련해서 오늘 이슈 나온 것 같습니다. 37,100원. 이제 52주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1원인데 원달러 환율은 크게 움직임 없고요. 잠깐 짚어드리면 지금 다우, S&P 500, 나스닥 선물은 각각 0.4% 내외로 상승 중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워낙에 우리 시장과 밀접하게 최근에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번 폭락 이후에 뭐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뭐 움직임이 생기면 저희가 전해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오늘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상담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현재 낙폭 줄이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계속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현대건설, 쌍용차, 마니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한남 3구역 시공사에 선정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는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35,8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 직후에 최고가 39,750원을 터치했고요. 그 이후로는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 2차 결선에서 대림산업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이번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약 7조 원, 예정 공사비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오늘 현대건설 우선주가 개장 직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앞서 헤드라인 뉴스에서 마힌드라의 유상증자 추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두 번째 특징주로 쌍용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쌍용차 현재 27%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3,78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상승폭 조금씩 키우면서 오후장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내려왔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최대 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이 현재 보유 중인 쌍용차의 지분을 팔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쌍용차의 새로운 투자자를 찾게 됩니다.
앞서 쌍용차는 마힌드라의 지분 매각 소식에 지난 19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한편 업계에서는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쌍용차의 SUV 기술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마니커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가금육 업체로부터 수입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마니커가 3.25%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921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 횡보하던 주가가 오전 11시쯤 상승폭 튀으면서 998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미국의 대형 육류회사 타이슨 푸드로부터 닭고기 수입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수입 고기와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같은 소식에 국내 육가공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니커를 비롯해서 마니커 FNG, 체리브로, 하림 등 모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면 0.16% 소폭 오르면서 1,14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1.89% 올랐습니다. 가격은 28만 6천 원대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미세고가 오늘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가격은 1,919원, 비트코인 캐시는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가격 28만 6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살펴보시면요. 라이트코인 0.43% 오르면서 가격은 5만 3천 원대, 이오스가 0.21% 올랐습니다. 3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오후 들어서 지금 보니까 갑작스럽게 좀 낙폭이 생기고 있고요.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역시나 변동성 강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슈들을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월요일이다 보니까 빠르게 이슈 관련된 분들 체크해 보게 되면요. 예, 가장 먼저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 같은 경우 미국의 암학회 관련돼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뭐 유한양이나 유틸렉스 관련된 얘기가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는 바이오주가 어느 정도 좀 올라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을 가져가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군 쪽 협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 당사자로 들어오느냐라는 부분들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국제 정세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 한번 잠깐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또 한국의 3월 관광 통계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국가 간의 교류가 크게 이어지지 않는 관점 쪽에서 관광이 유의미하게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WWDC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관련돼서 자체 개발 AP에 탑재한 맥 컴퓨터나 또 가성비를 높인 아이맥 공개를 하는 쪽과 함께 애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단 하드웨어는 가성비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그리고 서비스 쪽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 이쪽에 대해서 큰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관련된 기업들의 동향들도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오늘 중국의 6월 대출 우대금리 LPR이 발표됐는데 동결로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돈 풀기로 따른 후유증보다는 오히려 좀 더 직접적인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재정 정책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좀 더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6월 23일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셀트리온에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로드맵을 넥스트라이즈 2020이라고 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이제 셀트리온의 신규 파이프라인도 공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분위기도 어떤 셀트리온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SK바이오팜이 공모조청약에 들어가고 있고 7월 2일 상장이 이제 목표로 돼 있는데 희망 공모가가 한 4만 9천 원으로 결정이 됐죠. 경쟁률도 생각보다 세다 보니까
이번에 청약 경쟁률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수혜는 또 SK로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한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수출 동향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아직 기대감이 높지는 않고요. 그밖에 미국의 6월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의 합성 PMI 관련된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얘기하는 이 PMI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이 빠르게 직전 코로나19 사태 전에 수준까지 근접하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 더 좋아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또 의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미국 쪽이 저점에서 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부분들이 얼만큼 회복세가 빠른지에 따라서 또 시장도 V자 반등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6월 24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일본과 유럽 쪽에서 이 금융정책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감이 없고요. 유럽 쪽에서는 이제 비통화 정책 회의다 보니까 혹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친환경 부분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쪽의 대표적인 쪽이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은 또 수소 경제 관련된 쪽도 같이 얘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6월 25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25, 26일 휴장인데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와 5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5월 내구재 주문은 한 16%, 17% 감소 흐름들을 나타내면서 지금 빠르게 개선되기는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기업 입장 쪽에서 어떤 앞으로를 적밋빛으로 보고 어떤 설비 투자를 늘리거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도 확인되고 있고요. 그밖에 미국의 나이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또 소비재의 한 단으로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6월 29일 금요일, 26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소비자 동향 조사와 함께 5월달 무역 수지 및 교역 조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소비자의 움츠러든 심리에 대한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고 7월 12일까지 이어지는데 과거와는 좀 다르게 뭐 대기업, 유통기업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동네 슈퍼 모두 참여하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또 코리아 세일과 관련된 쪽에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기대감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미국의 5월 개인소득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개인소득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착시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집행했던 이제 바우처에 대한 효과 때문에 직접 현금을 주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소득은 늘어났는데 소비 지출은 급감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간극이 약간 다시 좀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변화들을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좀 불안 요소는 뭐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인데 재확산이라고 단정 짓진 않았지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 외신을 통해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게 좀 투자자들의 발목을 붙잡지 않을지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강화되는 모습들이 발맞춰 가느냐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이어졌던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관점도 높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작은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흐름들로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우선주의 어떤 급등세가 좀 진정되면서 자산주가 부각받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따라서 결론은 이번 주는 어떤 시장에 대한 큰 방향성에 대한 흐름보다는 그래도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대응할 만한 종목들을 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또 소부장 관련된 쪽, 2차 전지, 수소차 관련된 쪽, 뭐 인프라 투자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어떤 대응하는 영역 쪽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들까지 함께 주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대선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출발을 하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 다시 나섰어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못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지지율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선 후보자들의 지금 지지율은 어떤 현황인 겁니까?
네, 지난주에 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538라는 여론조사입니다. 미국에서는 꽤나 유명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입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55%인데요. 무려 13.8%포인트 정도가 차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날 조사하고 비교해보면 2배나 높아지게 됐는데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10에서 한 15%포인트 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지지율이 경쟁자에 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차가 나고요. 또 경제 성장률이 선거 당에 마이너스로 추락했을 때 그 대통령이 재선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너럴 포드나 지미 카터, 조지 W.H. 부시, 아버지 부시 때처럼 트럼프도 같은 길을 걷는 거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지지층은 안반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남성 지지율입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없는 6%포인트로 바이든을 리드하고 있지만 가장 뼈아픈 부분은 여성들이 4년 전에 15%포인트 정도 힐러리가 더 높았었는데 바이든은 이것보다 10%포인트가 높은 25% 차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젊은 유권자들이죠. 18세부터 34세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22%포인트 차로 바이든이 앞서고 있고요. 특히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지지를 보내줬던 베이비 부머 세대, 65세 이상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바이든이 7%포인트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노인층이 많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플로리다, 그리고 러스트벨트의 핵심주라고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쪽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의외로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노인층의 진료비, 또 병원 치료의 어려움, 마스크 문제가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서 진짜 그야말로 사지에 지금 몰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된다라고 계속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우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집회를 결국에 열었어요. 선거 집회를. 경고 반대가 엄청났는데 이 시점에 굳이 유세를 리스크를 안고 제기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 선거판을 뒤집을 만한 트럼프 대통령의 히든이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을 꼽을 수 있나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6월달 들어와서 바이든의 선거 자금 모집액 부분에서 지금 밀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조용한 다수의 목소리, 차이 유권자 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트럼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선동적인 대중연설, 그리고 경쟁 후보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중연설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유세지인 그 털사 같은 경우에 조 바이든을 중국 꼭두 갑시다, 그리고 장꼬대하는 바이든이라고 공격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독일 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 문제,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전문직에 관련된 취업자라든지 교환학생, 연수 비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좀 너그러운 그 정책을 써왔는데요. 이제 연말까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의 없이 엄격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는 현역이 절대적인 유리한 선거 구도긴 하지만 현재 그 지지율 차가 5%도 아니고 10% 이상 벌어졌을 경우에는 역전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중연설에 좀 더 치우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 때리기의 강도가 이번 그 홍콩이 소환법과 관련된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또 국가안전법과 관련된 기구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대강경 대노선이 발표되고요.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흠집내면서 선거판 자체를 흔들려는 이런 그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시장에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많이 달라질 텐데 전망을 좀 해본다면 어때요? 네, 최근 월가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동안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씩 수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성공해서 막판 뒤집기를 성공하더라도 앞으로는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국제 공조도 찾을 수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나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시장은 집권 후에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46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 사회보장과 관련된 이전보다는 충실한 내용이 발표되고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과세로 인해서 취임 초기에는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반응을 주지 않을까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든의 이 같은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기 힘들고요. 또 대통령 혼자서 급격한 작용하러 정책 방향을 돌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같은 경기 부양책, 그리고 2020년까지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 그리고 저금리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은 슈퍼 거품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주가 버블이 형성이 돼서 버블이 만약 터진다면은 20에서 한 50% 주가 조정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회복이 되려면 5에서 한 10년 정도 걸릴 정도의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깊은 조정도 찾아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주가도 빠른 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권이 이제 주도자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된 세계 석학들의 의견들이 예. 최근에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세계는 앞으로 4가지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중 간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신냉전 세계가 찾아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21세기에도 패권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도 찾아올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을 도전해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 정치한 그 이안 브레이머가 주장했듯이 G0의 혼돈의 세계랍니다. 세계의 여러 문제를 책임질 해결할 수 있는 국가나 조직이 없는 혼돈의 세계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현재 미국이 계속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제압한다면 패권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가 덜해지고 불확실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전 세계가 반중국 포위망에 동참해야만 이게 가능한데 말처럼 쉽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현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미중 간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신냉전 2.0 버전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되는데요. 미국의 국력은 예전만 못하고요. 또한 중국이 빠르게 정치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면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할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점점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세계 입장에서 보거나 주식 투자가들이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세계가 G0, 혼란 속에 빠지는 상황인데요. 누구도 세계 질서를 주도하지 못하는 혼돈 상황이 길어진다면은 서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자기 편에 줄 세우기를 할 것이고요. 강대국 간의 충돌이 벌어진다면 서로가 결정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한 동맹국을 괴롭히는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는 시나리오인데요. 미국은 계속 아메리칸 퍼스트를 관찰하기 위해서 중국을 당분간 경제나 군사, 환율, 기술, 금융 면에서 압박하는 가운데 만약 치명적인 실수라도 벌어진다면 세계 패권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확률은 가장 낮다는 점에서는 세계가 그 주식시장이 폭락할 정도로 혼돈의 세계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미중 간 신냉전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는 또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미중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치명적인 실수를 조금씩 했고요. 또 패권 전쟁의 첫 단추부터 아주 잘못 꿰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자체는 스스로 전시 대통령이라 불렀고요. 또 바이러스 전쟁을 주의했지만 전시 대통령으로서의 적격성이 결여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을 하면서 코바 위험을 만만하게 본 결과 확산 저지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은 세계 최대 피해 국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중국도 두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이번에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에 정보를 은폐했고요. 또 결과적으로 대유행을 일으켰던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면서 감사 은혜 외교를 지금 전개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비판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선전전을 강화한다든지 전랑 외교라고 하는 싸우는 늑대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북미나 아프리카 같은 많은 나라들이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양국이 그야말로 진짜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나라인지 세계가 지금 걱정하면서 보는 근거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국내 증시 조금만 여쭤볼게요. 코스피 지수,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을 보면 연일 계속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지금 종잡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진일퇴다, 지금 여러 가지 희망과 공포가 공존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2차 유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미중 간 신냉전 2.0 버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남북 긴장 관계도 과거와 달리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아주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큰데요. 증시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됩니다. 주가가 덜 빠지고 시장보다 상승했을 때는 더 빨리 올라가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요. 이때 이제 즐겨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도류 전략입니다. 고대 검술 기법 중에 이도류라는 검술이 있는데요. 양손에 칼을 쓰는 검술입니다. 한 손에는 방어용 칼, 다른 손에는 공격용 칼을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쓴다는 건데요. 메이저리그에서도 투타에서 모두 활약하는 류현진,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선수고요. 주시장에서도 이런 이도류 종목들을 앞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도류 종목은 좋은 성관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미래에 대한 믿음이 가는 종목입니다. 2차 대유행에도 코로나와 관련된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하이퍼 커넥티드 세계를 이끌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나 사회 핵심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DX라고 하는 종목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관련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리먼 쇼크 직후인 2010년도에도 34% 성장을 했고 또 내년에도 16% 전후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강한 하방 경직성, 그리고 주가 반등 시에는 빠른 상승이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 외국인이 돌아오려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현대의 최대 발명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날 모든 것이 연결되는 하이퍼 커넥티드 세계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재택근무라든지 전자인증, 빅데이터,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도 꼭 들어가게 되고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모든 비즈니스 가운데 가장 이익 규모가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용자가 데이터 쓰는 만큼 종량제, 요금제가 부과되기 때문에 화상회의라든지 디지털 사회, 비즈니스 생태계에는 이런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팜이라고 하는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중과 같이 최근에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했던 IT 플랫포머들을 보면 실적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세계 2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해당 분야의 매출 증가율이 60%고요. 3위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애플이라든지 이런 그 구글 같은 그 기업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마존도 그렇고요. 5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T 플랫포머들의 이익이 이제 온라인 광고가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지금 창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IT 플랫포머들이 20억에서 한 50억 달러 이상씩 각 회사마다 지금 공용 클라우드에다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인도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거와 관련된 경제 블록화가 진행이 될수록 그리고 금융 인프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융합시키는 여러 가지 디지털과 관련된 통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수록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수혜는 환율이 다시 1,100원대 정도 안정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이들 반도체 관련 기업이 앞으로 향후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종목 이야기 출발합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이주연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갈팡질팡하네요. 코스피가 또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낙폭 줄이고 있기도 하고요. 참 갈피 잡기 어려운데 종목 이야기 그래도 준비를 해오셨을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좀 상당히 아쉬웠는데 제가 그 대선 테마주를 한 종목 가져왔는데 거의 상한가까지 이제 시세가 급등하는 바람에 서현이었나요 혹시? 덕성이었습니다. 덕성이요? 네. 둘 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두 종목 중에서 어저께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 뭐 둘 다 올라서 예. 아무튼 뭐 그 종목은 이미 뭐 급등이 나와서 추천을 못 드리게 돼서 제가 좀 급하게 종목을 다른 종목, 바꾸셨나요? 네, 보던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화화성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사는 이제 자동차 및 가전 누수 방지 고무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기차랑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수소 에너지의 글로벌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6월 중순쯤에 독일에서 약 12조의 국내외 수소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을 이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수소가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현재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전역에서 수소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자회사인 동화 퓨어셀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에너지 기술 연구원으로부터 고온 고분자 전해질 연료 전기 스택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제 연구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2차 전지 발전 사업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수소차 관련주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차 전지라는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라는 부분에서 조금 회사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인프라 사업,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수소차 관련이 아닌 대형 발전소들이 이제 수소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동화 화성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대기업향 매출처를 이제 확보하고 있고 연간 매출이 약 한 2,500에서 2,8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100억에서 130억 정도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 수소 관련 쪽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수소차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는 뭐 큰 폭으로 아직 시세가 나왔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고 우상향 정배열 상승 초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6,700원, 손절가 5,2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종목 가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게임주를 오늘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부터 이제 게임주를 하나씩 제가 계속 가지고 네네. 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뭐 게임주 하면 NC소프트, 리니지를 빼놓을 수 없겠죠. 지금 현재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실적을 동반한 종목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요. 미스터 블루로 이제 그 웹툰 회사로 잘 알려진 회사 역시 이제 자회사에서 만든 게임이 히트를 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죠.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넥슨 코리아가 지분 56%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로 약간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넥슨 코리아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프리미엄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11월에 국내에서 V4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에 쭉 적자를 쭉 지속하다가 4분기부터 이 게임 출시 이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약 5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 1분기 흑자 유지하면서 영업이익이 50억, 매출이 약 한 200억 정도로 구글 앱스토어에서 현재 매출 7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V4 모바일 게임 글로벌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올해 매출 1,000억, 영업이익 300억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최소 이제 글로벌적으로 퍼블리싱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이 정도가 예상이 되니까 만약에 글로벌 퍼블리싱에 성공을 한다면 추가적인 실적이 나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사가 이제 보유한 IP들 역시 넥슨에서 최근 그 IP 활용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게임주들의 특성이 뭐 어떤 게임 하나 성공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회사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바이오 주들의 이제 파이프라인 같은 그런 모습과 좀 흡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주들은 이제 기대감에 상승을 한다면 이제 게임주들은 실질적인 이제 실적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주가의 상승을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그동안 뭐 적자로 인해서 주가 바닥에 쭉 있었고요. 서서히 이제 돌리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해서 충분히 괜찮은 시점이라 생각이 되고 조금 긴 안목 한 6개월 정도 단기적인 시세도 괜찮겠지만 조금 길게 끌고 가는 부분도 괜찮다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6,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개 이제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세 번째 종목은 KCT를 가지고 왔습니다. KCT는 ATM기, 흔히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동화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키오스크 관련주라고 이제 언택트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 테마들이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세계적으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발행과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디지털 화폐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테마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그 법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등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진행 속도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여권에서 이제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작년에 이제 화폐 개혁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론이 좀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관련 이슈를 이제 부정을 했고 올해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부에서나 여권에서 이제 관련 정책을 진행시키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총선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여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그 화폐 개혁을 단행하기가 괜찮은 시점이다 생각을 했는데 디지털 화폐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디지털 화폐가 저는 그냥 테스트적인 시범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지털 화폐가 진행이 될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요. 현재 정부에서 이 디지털 화폐로 얻는 이점은 다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5만 원권이 현재 발행된 수보다 유통되는 수가 현저히 적잖아요. 그만큼 이제 좀 땅에 묻혀 있다거나 아니면 사과 박스에 들어가 있다거나 현재 이제 유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큰데 디지털 화폐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런 돈의 흐름을 정부가 완벽하게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금 회수까지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화폐 개혁 관련주들을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정부 정책으로 충분히 진행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까지 디지털 화폐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시간의 문제로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조금 길게 보면 6,000원도 넘길 수 있는 재료라 생각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봐서 5,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 3,400원 제시해드립니다. 예, KCT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셀트리온 제약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올라가는데요? 네,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지난주에 드리고 예. 약수익권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죠. 네, 아직 그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뭐 한 3, 4일 정도 관련 섹터들, 치료제 섹터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그 방산주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 저는 뭐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항권인 14만 3천 원 위로 주가가 올라서 준다면 시세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세요? 네, 이번 주는 동아화성이 좀 괜찮을 동아화성이. 예. 같다 생각됩니다. 뭐 강한 저항권인 6,000원 부근을 오늘 이제 살짝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이 박스권 저항대를 돌파하고 주가가 안착해준다면
우상향 흐름으로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세 당분간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더 말씀하실까요? 네. 목표가 예. 6,700원, 손절가 5,200원 이렇게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마감인부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